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요, 어제 용산에서 저녁을 같이 했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만찬에서는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 그리고 새 출발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고요. 당정이 하나 돼서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당정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당 지도부 또 대통령실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김 대표가 제안을 했고요. 네. 월 2회 정도 정기 회동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만찬에서 어떤 말 했는지도 관심이었지만요. 또 만찬에 누가 나갔는지도 참 궁금했어요. 맞습니다. 6시 30분부터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예. 김 대표를 비롯해서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용호, 장해찬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고요. 예.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임명한 주요 당직자 가운데는 이철규 사무총장만이 유일하게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했습니다. 저녁 자리 하기 전에 김기현 대표가 기자들 만나서 어떤 얘기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소통 채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당, 정부, 대통령실 사이의 소통 채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정기적인 회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건의 말씀을 드릴 작정이라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 월 2회 정도 정기 회동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의지들이 대단들 하죠. 네. 네. 만찬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 오고 갔습니까? 네, 만찬 참석자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여소야대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제 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와서 이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요. 또 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에 대한 내용이나 다음 달에 있을 여당 원내대표 선거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참석한 지도부 외에요. 앞으로 뭐 김 대표가 임명한 주요 당직자들까지 포함해서 함께하는 뭐 별도의 회동 갖겠다 이런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오찬에는 이철규 사무총장만이 참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김병민 최고위원에 따르면 오늘 만찬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네. 선출된 당직자들에 대한 축하 자리가 이번엔 주된 내용이었고 예.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힘써주신 데에 대한 격려 의미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만찬장에서는 없었지만 우리는 한번 얘기해 보죠. 두 번째 소식이요.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요즘 심각한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인 전 씨의 사망 이후 당 내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재명 대표가 강제징용 해법, 민생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예. 정부 여당이 민생과 국정에 아예 손 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예. 자신을 둘러싼 거취 압박 등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인 건데 여전히 내부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한 걸 보면 또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 그런 반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 비명계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대표와 너무 가깝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많은 분이 참여하는 탕평 인사 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당내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또 민주당 현역 의원인 40여 명이 모인 더 좋은 미래도 이 대표가 당내 불신을 해소하고 혁신 방안 가져와야 한다 주문했습니다. 친명계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가 당장 물러날 계획이 없다면 당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당 쇄신에 물꼬를 트자는 건데요. 예. 친명계는 현재 짜여진 중요 당직이 이미 통합을 우선으로 구성이 됐고 예. 이런 주장은 당대표를 흔들기 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예. 다만 지도부에서는 일부 인적 개편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당분간은 단일 대우로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철학이 좀 다르네요. 네.
자, 국민의힘 이런 제1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연이은 측근의 죽음은 결국 이 대표의 책임이라면서 대표직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까지 언급하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정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 시작은 이 대표의 사퇴, 그 정치에서 내려오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오늘 모임 갖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데요. 사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엔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습니다. 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동안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자,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측이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 해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거부한다. 그런 의사 밝혔어요. 맞습니다. 일제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의 정부 해법에 대해서 이 생존 피해자 3명이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씨 이렇게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인데요. 네. 생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찾아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을 전달했습니다. 내용 증명까지 전달했군요. 자, 대리인단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에 따르면 자신들이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당사자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가해기업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즉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네. 조금 더 살펴보면 내용 증명에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러면서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에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공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겠다 이러면 법원에 맡기고서요. 그 네. 책임을 피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런데 정부가 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죠? 맞습니다. 피해자들이 끝까지 제3자 변제안을 통한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하는데요. 예. 대리인단 측은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를 강행할 경우에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단에 직접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거는 뭐 피해자들 이해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현재 정부안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재단은 다음 주에는 피해자 유족들과 만나서 이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우리 야구 대표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요 1라운드 통과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짐을 쌌다. 그런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가 아닌 호주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어제 호주가 체코를 상대로 8대3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우리보다 앞선 시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3승 1패를 기록한 호주가 조 2위를 확정하면서 8강에 올랐고 네.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 대표팀은 어제 저녁에 열렸던 중국전 결과와 관계없이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참 호주한테 이랬더니 좀 어느 나라보다 야구 팬이 많은 우리나라인데 네. 좀 자존심도 상하고요. 또 우리가 1라운드 탈락이 뭐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뭐 중국은 꺾었어요. 네, 우리 대표팀은 중국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어제 WBC B조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경기는 5회 말에 끝이 났는데요. 예. 22대2 콜드게임으로 중국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콜드게임으로 이겼지만 2승 2패로 일주일간의 짧은 도쿄 여정을 마감을 했는데요. 왜 네. 지난 월드컵 때 중꺾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이런 의지를 다지는 말이었는데 네티즌들은 중국은 꺾고 마무리했다로 이번에 비아냥되기도 했습니다. 네.
좀 발동이 늦게 걸렸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자, 이강철 감독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강철 감독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안우진을 뽑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대표팀의 부진은 자신의 탓이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네. 외신들 역시도 우리 대표팀의 이런 탈락 뭐 집중 조명했다고요? 네, 미국 MLB.com은 호주가 사상 처음으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한국이 탈락했다 전했는데요. 네. 또 체코의 경우에는 어제 호주에게 패하고 나서 한국과 중국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이 중국을 꺾는 경우에는 체코가 2026 WBC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기 때문인데요. 예. 또 일본 매체들도 한국의 탈락을 실시간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2006년엔 4강, 2009년엔 준우승했지만 최근 세계대회 연속 조기 탈락했다라면서 예. MLB에서 뛰고 있는 토미 현수 에드먼 또 김하성의 초반 부진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야구 대표팀 오늘 오죠? 네, 맞습니다. KBO는 대표팀이 오늘 오후 2시 도쿄 예.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편으로 귀국한다 밝혔는데요. 이제 귀국하면 KBO 리그 선수들은 지금 시범 경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 개막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 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김하성과 토미 현수 에드먼 역시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시즌을 준비합니다. 네. 이용 아나운서 운동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네. 공 가지고 하는 운동, 구기 운동 어떤 거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축구를 좋아합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네. 아, 부지런하십니다. 부지런한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